그 2심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표면적으로 이제 이래서 될까? 라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저는 조용히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충성 경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아, 대법까지. 뭐 길게 보내. 지금 민주당 내 여론을 주도하는 거는 친명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밑보여서는 포스트 이재명도 공간을 잡기가 힘들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이재명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자리에 새로운 이재명을 누가 앉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새로운 호출을 할 건데 그 이재명을 그대로 빼박은 듯한 사람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 25일 날 있을 1심 선고와 또 다르게 지금 이제 수원지검이 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의혹과 유용과 관련해서 또 기소를 또 했잖아요.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5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위증교사죄도 그렇고 이게 위증교사죄가 이게 2002년인가요? 그 성남시장 시절이죠.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렇죠? 오래됐냐 이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맞아요. 지난번 재판 경기도지사 받을 때. 선거 때 거짓말을 했다, 허위 사실을 예.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증교사를 맞아요. 한 거죠.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또 위증교사로 이제 검찰이 이제 또 기소를 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로 뭐 과일을 많이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사적 유용이 좀 심했다라고 해서 또 5번째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게 홍 시장 말대로 홍준표 시장 말대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본인도 대구시장이니까 이제 본인은 깔끔하게 쓴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영역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냐. 뭐 이게 진짜 공적 업무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사적인지 이게 잘 안 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 검찰이 계속 이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또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인 거냐 아니면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끝장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검찰과 민주당이 그냥 그 기싸움? 그런 건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 법카 문제로 새로 기소를 한 것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데 증거가 없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자기가 조사를 안 받아서 그래요. 조사가 없거든. 조사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안 가서 그래요. 와서 제발 소환 조사해서 와서 좀 해명을 해주시오. 그렇게 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건 할 말이 없다는 저는 회개한 저는 개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법카를 써본 사람을 알잖아요. 다 두 분 법카 좀 써봤잖아. 우리 이제 교수는 법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시장도 법카 인색일 거예요. 평소에 법카 쓰지 않았겠어요? 특활비 옛날에 그 특활비도 유효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법카라는 게 공직을 맡은 사람이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그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대개 이제 식사 같은 걸 결제하는 거죠. 그거 뭐 업무 중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애매할 수 있죠. 내가 몇 명 사람을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공식적 회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거 먹은 것을 공식 법카로 쓸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에 대한 애매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한도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일의 사용 기준이 있거든요. 뭐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한도를 넘을 때는 한도 넘은 만큼의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이틀에 걸쳐서 하든가 쪼개기로 하든가 아니면 사람이 더 많이 참석한 걸로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을 해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뭐 이것도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내용은 그런 것까지 한 게 아니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저는 일종 통상적인 뭐 그런 거니까 그건 봐주고 가장 국민적 차원에서 이 법카 사용이 심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사모님 팀이잖아. 사모님 팀. 아니 경기도지사를 뽑은 것이지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민주당이 그렇게 매일 씹고 흔들고 뭐 특검하자고 그러지만 대통령을 뽑았지 여사 뽑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지사를 뽑았지 김혜경 씨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모님 팀이 마련돼서 거기 배모 씨 그다음에 공익제보를 했던 조명현 씨 두 명이 나라의 세금을 받는 국록을 받는 공무원을 사모님 팀에 배치해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24시간 사모님 수받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공적 권한을 사유화시키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음. 근데 그것이 가장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건 법카를 가지고 사모님 식사, 사모님 차량 유지비, 사모님 뭐 약 다 받아오고, 과일. 사모님 과일, 그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 무슨 뭐 네. 좋아한다는 비싼 무슨 샴푸, 그건 또 법카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조명현이 개인으로 개인으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정말 집요하고도 알뜰하게 돈을 챙겼잖아요. 이런 건 국민들이 볼 때 저는 이게 기소돼가지고 뭐 기소할 만한 거다. 징역을 살라말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건 머리 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 지사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살기는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 돈이 많아요. 왜냐면 뭐, 주식도 저러고. 아, 뭐 주식도 집도 사죠. 그렇죠. 옛날에 변호사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했으니까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냥 업무가 사용돼서 우리 박성태 부장 만나고 김근식 교수 만날 때 밥이나 한번 합시다 해서 한 15만 원 쓰는 거야. 법과 써도 돼. 근데 알뜰하게 자기 부인 그걸, 아이고, 그 다음에 차가 자기 아파트 밑에 지하주차장에 그 아파트 딱지까지 붙여서 그 관용차가 있으면 부인이 이거 이상한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이게 왜 와 있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소해서 징역 살라는 게 아니라 퇴출시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알뜰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약간 여러 갈래로 판단을 하는데 예. 이제 검찰이 1억 원이 좀 넘는 기간은 3년여의 기간이에요. 법카 부정 사용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까지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지시한, 자 이렇게 써라고 지시한 정황이 없는데 왜 넣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 김혜경 씨의 그 10만 4천 원, 예. 요때 보면 용인 또는 묵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용인 또는 묵인 하에 배소연 씨가 식사비를 결제했다. 1심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가자. 예.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하네. 그래서 이제 같이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예를 들어 배소연 씨나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 몰래 그렇게 썼냐? 그거는 물론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의심은 가죠. 상식적으로는. 뭐 지시를 했거나 또 분위기가 예. 그랬으니 그랬지 않았겠나 싶고. 근데 공소장을 좀 정확히 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텐데, 일단 나온 걸로는 뭐 차량비가 3년 동안 6천만 원, 그치, 크죠. 여기에는 렌트비 주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만약에 순전히 그 차가 김혜경 씨를 위해서 배당돼 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는데, 근데 보면 한 뭐 예를 들어 김혜경 씨가 있을 때, 경기도 지사 있을 때,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부인도 가끔 행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 데 쓴 것도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가 쓸 일도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 쓴다. 근데 쭉 뭘 썼냐를 보면 보니까 한 90%를 완전히 예를 들어 동창회 가는 데 쓰고 뭐 이런 데 썼다. 물론 기사에는 뭐 어디 가고 누구 병원 가는 데 가고 이런 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런데 한두 번 했는데 그런 걸 넣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체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썼다.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재수용 과일,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건 뭐 뭐라 말을 하기 어렵네. 알뜰하다니까. 그거는 저도 재수용 과일로 만약에 개인 제사를 하는데 썼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공도까지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를 구분 못하.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명절 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대접용으로 산 과일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적 대접이지. 명절 때 아니, 휴일인데 아, 손님 그래요? 오는- 그건 사적- 아, 그럼 명절 사적 때- 대접. 명절 때 명절에 설- 집에 오는 사람이 그럼 다 집에 예를 사적으로 들어서 그러지. 한 사람들 과일이라도 그 집에서 만들어서 줘야지. 그걸 왜 사적으로 그럽니까? 예를 들어 뭐 친척이 왔다. 그러면 사적인 거지만 예. 산하기관장이 와서 뭐 사적인 얘기만 하고 가겠어요? 세배했다 그러면 공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권익위에 물어봐야겠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공적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취재원이 한 주 취재원이 있어요. 만나면 고등학교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는 아마 일과 더 관련되고 취재에 관련된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 우리나라가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구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다 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공소장에 몇 개를 털어내는 거 오케이 그렇게 좀 털어내줘도 돼.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구차해요. 어떻게 부인 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국가 세금으로 국록을 먹는 공무원 둘을 배치합니까? 조명현하고 배소연은 그거 왜 아무 일 안 했잖아요.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고 당연하죠. 봅니다. 그리고 공무는. 관용차 이야기 하셨는데 관용차가 제네시스잖아요.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있으면서 전부 사모와 관련된 것만 했고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주유비를 받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운행일지는 써야 되잖아. 예. 운행일지를 다 가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제가 한마디만 농담 비슷하게 할게요. 저는 지금 차를 몰고 다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강남 가려면 남산 터널 지나가야 되잖아요. 남산 3호 몇 호터널이야. 1호 터널 지나려면 2,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예. 나갈 때는 안 내요. 들어올 때만 내고. 나갈 때는 내요. 지금은 안 내나? 내요. 2,000원씩 내는데 안 내. 밤 9시 이후에는 안 내. 들어올 때만 내는데. 예, 어쨌든. 밤 9시 이후에는 안 내. 패스에서 결제돼서. 근데 제가 옛날 프라이드 보고 다닐 때 밤 8시 한 50분쯤 되고 55분쯤 되면 저는 막 2,000원 내고 가요. 근데 옆에 그 차단기 앞에 벤츠가 쫙 몇 대가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2,000원 안 내려고 몇 분만 지나면 2,000원 안 내니까 9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알뜰하네. 알뜰하고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벤츠 그래서 타고 벤츠를 그래서 보고 벤츠 다녀요. 보는 거예요. 그거 아껴가지고.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너무 알뜰해. 김근식 이재명. 교수님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건 제가 그럼. 알고 있습니다. 2,000원 내고 빨리 가야지. 근데 저도 이재명 대표 그런 게 부적절하고 그래서 유죄로 나온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그래. 다 그게 사실이다. 2천만 원치 과일을 샀는데 본인 재수용 과일이다. 순전히 재수용으로 쓰였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법카를 이렇게 터는 거는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수 위원장도 당연히 그렇지. 법카에서 이준수 기소해야죠. 법카 때문에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진숙 위원장 때 법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쫙 먼지털이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극우적 사고 편파성 더 큰 문제가 많고 빵집에서 빵 산 거 갖고 방통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적인 시간도 공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적인 관계도 공적으로 쓰는 경우가 이야기가 많아서. 구차하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수 위원장 법카 얘기도 그런 거 너무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부장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건 내가 알아요. 어, 이재명 대표는 달라. 예. 조금 다음 게시판. 이른 주제일 수는 아닌데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래? 지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서른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서른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고 뭐 김경수 이제 전 경남지사가 돌아온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 몸을 푼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짧게 이 부분은 뭐 지금 너무 섣부르긴 한데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나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짧게 좀 두 분 의견 좀 듣겠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이제 공론화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저기 이제 25일 날 유진 교사도 이제 유죄고 나오면. 중형이 나오면 일단 뭐 두 방을 연달아 맞은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겠지만 저는 2심 나올 때까지는 표면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항소심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항소심을 다 할 거고 그게 이제 내년 초쯤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봄처럼 되지 예, 않겠어요? 좀 그러니까 되겠죠. 내년 봄까지는 2심이 이제 드러나서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유진교사도 그렇고 이제 2심에서도 뒤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형이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유무죄로 해서 완전 지금 유죄가 무죄로 완전히 그야말로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양형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심에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표면적으로 이제 이래서 될까라는 이제 공식적인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는 저는 조용히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충성 경쟁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확정 판결 전까지. 아 대법까지. 뭐 길게 보내.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무섭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민주당 내 여론을 주도하는 거는 친명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밑보여서는 포스트 이재명도 공간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보다는 이재명 지지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지지층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친명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는 그냥 명쾌하잖아요. 대법원에서 어차피 확정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뭘 해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끝나요. 그리고 안 받는다.
그러면은 피선거권을 어쨌든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로서 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오히려 거기에 어떤 위기를 극복한 서사까지 더해지겠죠. 근데 현재로서 우리가 볼 때는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면 목소리는 흔들거나 안 나온다. 그런 목소리가 표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죠. 아직은 다만 포스트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물 밑에서 아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구나. 물론 이전에도 생각했겠지만 훨씬 더 구체적이 됐겠죠.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해서 준비한 사람도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삼총 삼김, 신삼김 이야기한 사람은 유시민 얘기도 나오던데. 예, 전 택도 없고요. 유시민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미 DJ 노무현 때 정당과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DJ 노무현 때 민주당을 정말 수십 년 사랑했던 당원들은 좀 주변화되고 소수화되고 이재명 대표가 득세하면서 지금 장악한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아무리 몸을 푼들 김경수 지사가 들어온들 뭐 김두관 나도 좀 빅5에 넣어주세요 말을 아무리 하고 다닌들 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정말 아 이재명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자리에 새로운 이재명을 누가 앉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새로운 호출을 할 건데 그 이재명을 그대로 빼박은 듯한 사람을 가져올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일본 정치론 시간에 헤드리스 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천황이 있고 밑에 이런 그 군국주의자들이 있고 관료들이 있고 그 일본 국민들이 다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이렇게 해서 학살도 하고 막 무지막지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범 재판해보고 서로의 책임을 경관을 보면 천황은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 밑에 국민들, 시민들이 원했다는 거야. 시민들, 아, 천황이 시켜서 했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가리 없는 괴물이라는 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저는 민주당에 화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대가리 하나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정상적인 민주로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라도 대가리는 좀 대표 순회. 헤드리스 마스터. 아니 교양있는 교수님께서 대가리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또 다른 대가리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방송 당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기 약간만 반론하면 김민식 교수님이 예전부터 유시민 작가가 될 거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 발언지가 우리 김은식 교수님이에요. 유시민 저는 유시민이 서너 달 전부터 들었어요. 소환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유시민 작가님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맙시다. 잘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유시민 작가님 예전에 뭐 뵙고도 했는데 들어보면 저게 있어요. 정치적 권력 욕망이 크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의 초기에 그랬지. 1번은 반검찰이에요. 그 불려 나올 사람 조건이 아니 유시민 작가의 본인의 삶의 키워드는 유시민 검찰 때려잡자예요. 검찰 때려잡자지. 그러니까 나서야 되겠네. 본인이 사실은 권력 잡아서 뭘 하기보다는 사실 본인은 낚시 좋아하고 낚시가 다니고 그걸 좋아하고 지금 이제 방송 나와서 평론하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하는 거는 반 검찰이 지금 얼마나 무도한 짓을 하고 있냐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권력이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나온다?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 작가를 잘 아는 분에게 유시민 작가가 권력 의지가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나온 대답이 그거였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도 알아요. 유시민 작가로서는 중도층을 잡기가 쉽지 어렵다. 않을 수 있다. 그럼 누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천천히 앞으로의 향배에 따라 여론의 향배 누군가가 부상이 될 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친명 누구라고 지금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친명 누구도 사실은 어떤 리더십을 확대해서 가져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는 거죠. 저러다가 우리가 본선에서 지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돼요. 유시민 작가는 오로지 반검찰,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옆에서 봤고,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김정숙 예. 여사 뭐 털리는 것도 보고 있고, 이해찬 대표 머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반검찰 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포스트 이재명 자리를 노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정청래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국물이 없다는 거지. 국물이 없다. 알겠습니다. 앞서 대표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이제 커졌지만 조국 대표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달 12월 12일 날 대법원 선거인데 그렇죠. 이건 뭐
1, 2심에서 징역형이 이미 선고됐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돼서 뭐 1심 나오듯이 조국 대표도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지연된 정의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교도소 교정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겨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국 대표가 그때 총선 때인가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대법 선고 나오면 가서 뭐 푸시업 한다며. 네, 못 만들고 나온다. 뭐 이렇게 자신 걱정 마라 이렇게. 2년 지나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대법 선고 나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물론 지금 이제 뭐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직 내려놓고 이제 바로 그렇죠. 구속되고 형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를 조국혁신당에서 따로 뽑겠죠. 따로 뽑고. 네, 따로 뽑든지 후순위로 가든지 그거 예전에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제가 뭐 뭐 준비를 기억 해놨을 못하는데,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조국도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될 거고. 예. 그래서 대선에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겨울의 징역살이를 한번 겪어보는 것도 인생에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동상 걸리고 그랬어요. 예전에 겪어보셨는데 지금 겨울도 교정 나셨죠. 교정 시절이 좋아서 뭐 동상은 안 걸릴지 네.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나 이제 또 조국 운동하시다가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집안 털기 검찰의 그런 어떤 악의적인 수사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동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조국 혁신당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사실 뭐 지금 조국 대표죠. 한다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 본인에게 쏟아진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에서도 인정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인정했더라면 저는 지금 충분히 조국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서도 그러니까 처벌받을 것은 빨리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참 그런데 그렇지 않다가 사실은 뭐 국론이 크게 분열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제 사실 중요한 국면에 피선거구도 잃게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제 정치인이 이제 어느 정도 거물급 정치인이 되면 자신의 잘못을 이제 범인들처럼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럼요. 의도는 안 했지만 이런 결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게 끝까지 좀 그런 게 끝까지 가자. 있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그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근데 참 요즘 우리 한국 정치가 사과가 없는 사과라는 단어가 실종돼 버리는 예. 정치판이 돼서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지난 총선 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바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큰 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토층도 많죠.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까지 물론 나왔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더한 거예요. 그때 나온 뭐 예를 들어 황상무 수석 논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 호주 런종섭 사태 뭐 이런 걸 쭉 보면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명분을 획득하는 겁니다. 저기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이 정치판이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그 때문에 사실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 아까 아쉽게 김근식 교수님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됐고 당시에 수석은 조국 대표였고 참 인생이